근데 이 채널은 마음 수행, 마음의 공부, 무의식적인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 작용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받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삶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교정해내는, 진단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이쪽이 과연 나는 왜 태어났고 여기 왜 존재하고 이쪽 차원에서 한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의 그 전인격적인 완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상승과 진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존엄,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라고 할까? 자존감, 이런 것들이 무척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먼저 세팅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여정이, 그게 첫 단추거든요. 그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 중심에는요, 자기의 자존감과 자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영역이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들과의 사이는 어떠한가? 친한가? 아니면은 약간 서먹서먹한가? 아니면 여전히 화가 나 있는가? 그리고 뭔가 아직도 보상을 바라고 있는가? 또 가족을 이용해서 탐심의 그런 마음도 있겠죠. 내가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죠. 요 마음들을 잘 우리가 지켜봐 주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표면의식에서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이, 그 무의식을 제대로 정화해 주지 않으면요, 요 무의식이 표면의식으로 뚫고 나오거든요. 이 뚫고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아가고, 그 전에 또 뭐가 있을까요? 면면이 또 흐르고 있는 그 까르마의 그 상에서 또 다른 까르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앞전에 있던 받아야만 하는 까르마가 지금 이 가족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영역입니다. 사실요, 솔직히 가족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좀 드무실 거예요. 마음으로는 뭐 애틋하다, 그래도 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 생각하니까 효도해야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무의식을요, 캐봐야만 알아요. 캐봐야만 그런 문제점들이 보인답니다. 지금 자체는 이 표면의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근육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마음의 근육이 좀 세요. 세기 때문에 그 무의식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문제라든가 이 어려움들을요, 불편함을 표면의식에서 강하게 눌러버리거든요. 눌러버리면 이게 문제가 잘 안 되죠.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의식에 나도 모르는, 여러분도 모르는 어떠한 에너지들이 꿈틀꿈틀 거렸을 때, 더 이상 이 무의식에 가둬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에는 표면의식으로 이렇게 넘쳐 흘러버리게 된답니다. 폭발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돼서 진짜 현실 생활에서 가족과의 다툼, 오해, 또 보상을 바라는 마음, 또 이런 원망,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증오마저도 생긴답니다.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그냥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그래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요. 좀 더 심화 쪽은 이제 멤버십이라든가 또 우리 더 깊은 내용, 정말 그 무의식의 그 내용을 닦아내는 것들은 우리 또 무의식 정화 모임 때 그때도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런 섭섭함,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곧 나다. 이 상황이야말로 정말 역지사지가 좀 필요해요. 예. 저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물론 뭐 부모님 입장에서 또 자식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 확연히 다릅니다. 분명 다릅니다.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가족은 가족 입장에서. 또 뭐랄까요? 우리 자연계에서 보면은 새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린 아이를, 어린 새끼들을 갖다가 둥지에서 그렇게 막 정성스럽게 키우잖아요. 어미새들이. 키우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어른 사이즈 정도가 되면은 그 둥지를 떠나죠. 그냥 기꺼이 떠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만 또 우리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또 어떻게 혹여나 잘못될까봐 또 그럼 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좀 보살펴 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현대가, 이런 사회가 또 고도화될수록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그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서포트를 좀 받는 입장이 좀 편하긴 하겠죠. 이런 마음 때문에 기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연 마음을 어떻게 해야만 잘 쓸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앞전에 얘기했지만 첫 번째, 좀 역지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거나 그랬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은 양보해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양보를 못한다? 부모님이 뭔가 심한 색안경에 놓여져 있다거나 어떤 특정한 그런 믿음 아래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식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참 이거를 바꿔내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는 그냥 자기가, 당사자인 여러분이 마음을 좀 약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많이 기대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예,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마음이 좀 가벼워요. 계속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뭔가 또 바라는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바라는 거는 이 정도치인데 부모님이 또 자식이 또 안 해줘. 안 해준다면 그 기대감을 조금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낮춰보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었고 어느 정도 좀 뭐 본인 스스로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약간 좀 거리를 좀 살짝 두면서 기대감을 좀 낮춰보면,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좀 더 마음을 가볍게 놓을 수 있으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서비스를 받으면 굉장히 기쁘듯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무척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내지는 가족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가 몹시 안 좋을 때는요, 그 여러분들 그 무의식 안에 미움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 미움이 강한 에너지로서 존재해요. 그 에너지가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인지하기도 전에 그 에너지는 이미 물질화가 된 형태로 나타나게 됐고, 그 물질화된 형태가 나타나니까 드디어 세포가 인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드디어 감각할 수 있는 세포들이 인지하게 돼서 뇌를 통해서 이게 문제구나, 이게 불편함이구나, 고통이구나, 이렇게 인지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인지가 됐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에 에너지가, 분노의 에너지, 미움의 에너지가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찼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요? 기꺼이 몸수행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몸수행이 있을까요? 뛰는 거, 달리는 거. 정말 하루에 1시간씩 능력자만 하세요.
아니면 뭐 걷는 속도로라도 뛰어보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한번 곱씹으면서 이렇게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가족들 미워 뭐 이러면서 달려보면서 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좀 뽑아낸다면, 그 달리는 게 쉽지가 않다라면은요, 좀 육체적인 그런 일들이 있죠. 뭐 빨래라든가 뭐 설거지라든가 집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몸이 좀 힘들 때까지. 그러면은 그 마음들이요, 참 좀 한소금 좀 빠집니다. 에너지가 좀 빠져요. 빠지게 되면은 그 현상을 갖다가, 요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에너지가 좀 빠지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에너지가 좀 빠졌다. 빠졌으면은 그때 이제 본인의 그런 희망사항이랄까? 요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사실 부모가 자식이 나 요렇게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요러요러한 걸로 날 좀 대접해 줬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을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요러요러하니까 내가 몹시 속상해 라든가, 그런 기대감 내지는 여러분의 그런 희망사항, 소망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던가 입 밖으로 한번 발설을 한번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정말 그때 그 여러분이 그 한 문장, 또 입으로 내뱉는 그런 한 문장, 입으로 발설하는, 요렇게 딱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느껴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 지금은 약간 조화가 좀 깨져 있는 상태, 그 균형이 언밸런스한 상태란 말이에요. 요 부분을 조율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마음이 이제 좀 내려가는 거죠. 마음이 내려가면서 드디어 요런 것들을 계속 오랫동안 답습을 하게 되고 훈련을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좀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당신들의 마음, 또 자식들의 마음, 넓게는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괜히 고집을 부렸고 속상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본인 스스로의 그런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성의 그런 부분까지 도달해야만 해요. 이게 좀 어렵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자존감 내지는 자의식을 확립하려면요, 가족들은 반드시 필수거든요. 가족들을 무시하고 가족들을 미워하고 나의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자의식이 상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 나는요, 뗄래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또 있죠.